부부싸움을 하다가 5살 딸의 목을 조른 40대 아빠가 이 딸의 용서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돌연 딸을 폭행한 40대 아빠.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안방에 있던 5살 어린 딸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열린 재판에서 예상치 못했던 동영상 하나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아빠랑 놀고 싶다며 밝게 웃는 딸의 영상이 재판부에 제출된 건데요. 5살 딸의 목을 조른 아빠와 그런 아빠를 구하기 위해 영상을 찍은 딸,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이거 말이죠, 이 사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좀 생각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채팅창에 좀 의견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이들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은 좀 황당하고 충격적인데요.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40대 남성이 일단 자기 아내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왜 나가 안 나가 이렇게 하니까 불똥이 5살 딸에게 튀었습니다. 하하. 갑자기 이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5살짜리 딸의 목을 조른 겁니다. 박 변호사님, 5살짜리 딸 목을 조르면서 야, 너 이래도 안 나갈 거야 하면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그렇죠. 참 특이한데 와, 이 40 남성이 아내를 협박하는 수단이네요. 나가라. 안 가면 딸을 죽이겠다 하고 목을 조르는데 사실은 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을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말려요. 당연히 말리겠죠. 엄마기니까. 말리니까 반대로 아내의 또 목을 또 조르기 시작했고요. 하하. 그러다가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정말 아니죠. 아내가 카드를 많이 썼으면은 빚만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카드 쓰면 어때요? 근데 그거를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 뿐만 아니라 5살 먹은 애를 목을 조르고, 그리고 혼나라 5살 먹은 아이가 그 부모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거 보면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느껴져. 저도 당연하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예.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우는데 아버님이 그 어항 아시죠? 어항 이만한 거. 예. 그걸 던져서 안방에다 깬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흥모가 팔딱 뛰잖아요. 예. 지금 한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애는 나보다 더한 거죠. 자기 엄마가 목을 조름을 당하고 폭행 당했으니까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가기 때문에 이 어린애 그 5살 먹은 어린아이는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어항 깨진 것 가지고도 지금 팀장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가 폭행 당하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내 목도 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 변호사님. 네. 야, 이거는 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실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카드 빚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예, 확인이 안 됐고 카드 사용 문제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나 아까 말씀하셨던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혐의로 이제 결국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하고 또 폭행 혐의로 입건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서 이 혐의를 부인했어요. 안 했대요? 내가 목 조른 적 없다. 이렇게 진짜요?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1심 재판부 입장에서 보니까 그럼 이 아내하고 이 5살짜리 딸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다 지어내서 연출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진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바라보기에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직접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죄질이 좀 안 좋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재판부가 안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이 남편의 주장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크로스로 물어봅니다. 딸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분리해서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아빠잖아요. 아빠가
피해자, 아이나 뭐 엄마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면서 보호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학대예요. 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엄마 아내한테는 폭행이 되고 아이한테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가 예. 성립합니다. 다만 이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는지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텐데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이 재판부에 제출이 되면서 확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상에 자기 목을 조른 아빠를 위해서 이 5살 딸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냅니다. 네, 재판부에 영상을 제출을 한 건데요. 이 5살짜리 딸, 그러니까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피해자의 목소리로 이제 말이 들어 있는데요.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와, 팀장님, 아, 진짜 이게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뭘 좀 알고 쓰신 분 같아요, 이 댓글이. 자, 아이들은 자신이 약자이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학대한 부모에게 웃으면서 같이 살고 싶다는 이 딸의 반응, 그런 심리 상태의 발로죠. 그걸 법원이 고지고대로 받아줬다는 걸 보니 참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5살 난 딸에게 심리적인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게 좀 틀립니다. 이건 좀 연출되지 않겠냐. 어른들이 시켜가지고 찍은 난 느낌을 확 느끼는데요. 본인이 자일함과 같지는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변호사나 이 전문가가 좀 이렇게 연출 아닌 연출, 아예 뭐 진정한 뜻이 담겨 있냐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자신의 딸을 목을 조른다. 이거는 뭐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빠하고 놀고 싶다. 놀고 싶으면 목 조를 건데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반응도 백 변호사님, 네. 이거는 어른들이 시킨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강제로 연출된 거다. 지금 다 그러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또 단언하기도 좀 물론 어려운 건 그렇죠. 분명히 사실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게 서면이 아니라 아이가 글을 써서 낸 게 아니고 영상을 직접 찍어서 그 영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 영상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아빠에 대한 강한 처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물론 이 작은 사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으로 또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빠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딸아이를 진심으로 제대로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딸아이도 역시 그에 대해서 아빠의 그런 태도 변화에서 변화를 느끼고 본인도 아빠를 용서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재판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만약 실형이 된다 그러면 가정의 해체는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막 가정을 해체시키느냐, 유지를 할 것이냐. 저도 부모들 많잖아요. 부모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부모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첫 아이를 겪는 거고 다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이 처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재판부는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 또 이 영상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다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주 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도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안 바뀐다.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성격이 바뀌긴 힘든데요.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그때 가정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저분이 아마 그 수익이 알잖아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일설에서는 그럼 아이를 아동센터나 보호센터로 보내자고 하지만 가족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 경찰에서는 그 학생만 떼어가지고 아동만 따로 떼어서 보호 조치는 못할 거고 저 가정을 예의주시는 할 겁니다. 예.
아,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는 안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